대한민국 최고의 실력과 열정으로 여러분을 도와드리는 YBM 대표 강사 배동희, 오늘 6월 후기 2부입니다. 자, 오늘 시험 끝나고 제가 바로 여러분에게 궁금하신 답들에 대해서 우리 카페에서 알려드렸는데, 답만. 그런데 벌써 글이 막 올라왔어요. 선생님 정말 놀랐습니다. 정말 선생님이 알려주신 것에서 다 나왔는데 다 맞추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여러분 다 맞추지 못한 부분이 뭐라고 유추를 해서 같이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으시고 다음 시험 그리고 다다음 시험에 꼭 유효한 그런 팁이 되니까 잘 들어주세요. 샘께 한 달 배우고 토익 입문자인데, 이건 또 다른 분인데요. 12분 남았어요. 이건 두 명 다른 사람인데, 찝어준 게 거의 다 나와서 샘이 출제한 줄 이랬어요. 한 달밖에 안 들었지만 정말 최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선생님 진짜 파트 1부터 소름 돋았는데 이제 너무 익숙한 소름. 자, 우리 반 수강생들은 알죠? 파트에서 진짜 어제 모의고사 들은 거랑 똑같이 나와서 뭐지 진짜? 이랬대요. 그대로 나왔어요. 이분 굉장히 재밌게 해서 여러분 너무 많이 써주셨어요. 제가 그냥 좀 줄였는데, 그동안 지하에 다녀오셨네 어쩌네 의혹이 난무했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강의하는 YBM E4학원 종로 센터가 지하 3층 4층 여기가 원래 토익위원회 창고예요. 그래가지고 의혹이 난무했는데 심플리 단지 이번에는 그냥 출제위원이었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저는 지하에 못 가죠. 말도 안 되죠. 근데 토익은 여러분이 진실되게 공부하시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실제로 익숙한 부분들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토익은 안다고 맞추는 건 아니에요. 알아도 상황이 달랐을 때 알아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신속하게 풀어줘야 됩니다. 오케이? 자, 아무튼 여러분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있다면 다 맞지 않았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문제들을 좀 보겠습니다. 파트 1, 2, 3, 4, 5, 6, 7까지 난이도,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일부에서 설명드렸으니까 그 일부 동영상을 같이 참고해 주시고, 그 외에 올해 1월, 2월, 3월, 4월, 5월 시험에 대한 후기, 그리고 대비 특강, 그리고 다음에 내가 7월 대비 특강도 여러분한테 찍어 드릴 거니까 그런 거 다 보시면서 전국 모든 곳에 있는 취업 준비하는 20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자, 오늘 나온 문제에서 over the past 10 years 이런 게 맨 앞에 있었어요. 사실은 decade라는 단어가 있었죠. decade, 데카가 10이고 여기서 age 이렇게 되면 연인데 10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시험이 출제가 되었는데, 자, 이러면은 뭐를 써야 돼요? have pp를 써야 되니까 어떤 회사가, 크루즈십은 제가 그냥 만든 거고요. 여객선이 기내에서 라이브 공연의 새로운 기준을 수립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과거 기간에 나오면 현재 완료 쓰는 것은 웬만한 문제집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목표가 그냥 영어를 잘 못하는데 중간 점수다 이럴 때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아야 될 사항들만 잘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는 제가 기초반을 낮 11시에 2시간 동안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필요한 지식들만 그대로 챙겨서 시험에서 효과가 있도록 새로 개설을 했어요. 베이직 반을. 여러분이 많이 지금 신청해 주셨는데 같이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20번대에 나왔어요. 그런데 요즘 시험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거보다 좀 길었는데 The product we ordered from abroad. 자, 이런 거를 관계대명사 절이라고 그래요. 해외에서 주문한 해서 이 물건 이렇게 꾸며주고, 여기 동사가 arrive죠. 그래서 주어 동사가 거리가 멀어요. 그게 요즘 시험의 특징인데, 요 가운데 정리가 되셔야 되고, 자, 여기다 문법적으로 무엇을 넣어야 될까? 그러면 답이 B가 되는데, 데미지 된 상태로 도착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건 좀 어려운데, arrive는 일형식 동사입니다. 이형식이 아니고 일형식인데, 자, 원래 일형식 동사인데도 뒤에 분사가 어떨 땐 붙어서 어떻게 된 상태로 나온다, 도착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원래 이게 많이 쓰다가 줄어든 말인데, in a damaged condition 뭐 이런 게 생략이 돼서 damaged 된 상태로 도착했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게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제품 모델들은 전부 come 일형식이죠. 출시된다. 그 다음에 equipped with가 무엇이 같이 설비돼요. 여기서 carry on bag이 이번에 세븐에서 나왔지만 비행기 탈 때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가방 그 무료로 준다고 frequent flyer mileage club에 가입하면 가방 준다는 지문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게 있어서 그냥 넣었는데, 이런 가방들이 함께 설비 구비되어 출시된다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arrive late. 이거를 틀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 이거는 사실 감각적으로 영어에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표현을 본 적이 있어야지 맞출 수가 있죠. 자, 세 번째 문제. 자, 이게 수동어휘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빈칸에다가 무엇을 넣을까 하고 are, 그 다음에 fried 이렇게 나오면 튀겨진 이렇게 되면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튀길 수 있는 게 들어가야 돼요. 돌멩이 같은 거 들어가면 안 되고 치킨이나 shrimp 이런 게 들어가야 되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cannot be emphasized enough 이렇게 나오면 충분히 강조될 수 없다. 이러면 강조하다의 대상이 여기 앞에 주어 자리에 와야 됩니다. 자, 문장을 보면 많은 health professionals, 의료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that 충분한 수면과 정기적인 운동에 무엇이 아무리 강조해도 충분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때 정답이 importance죠. 중요성. 그래서 우리가 emphasize the importance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direction 너무 중요하죠. direction은 단수 형태일 때는 그냥 방향이란 뜻입니다. 여기 S가 있으면 지시사항이지만 S가 있으면 약도, 지시사항, 안내문 이런 거지만 S가 없으면 그냥 방향이에요. 그래서 안 되고요. 답이 importance인 그런 문제가 있죠. 자, 네 번째 문제. Silver Smith's new novel is now one of the. 자, 이게 얼마 전에도 나왔었는데 우리가 보통 귀에 익숙한 게 one of the 하면은 최상급을 쓰고 싶어요. 왜? one of the widest, one of the highest 이런 거 말 많으니까. 그런데 ETS는 주로 말이 많은 것들, 즉 우리 귀에 익숙한 것들을 함정으로 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one of the widest 이래갖고 틀리는 거죠. 여기서는 얘가 있기 때문에 과거 분사가 있어서 꾸며주기 때문에 이 형용사 최상급을 쓰면 안 되고 부사로 널리 인정받고 있는 어린이 책 중에서 한 권이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답이 여기서는 widely 이것을 넣는 문제가 있었죠. 그때 최상급을 넣으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명사가 꾸밈을 직접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 다섯 번째 문제. We guarantee that. 사실은 요건 없었고 맨 앞에 시작하는 거였었는데 여기서 blank maintenance check. maintenance check 굉장히 중요하죠. 유지관리 보수를 위한 점검. 오늘 스튜디오에서도 에어컨 점검한다고 나오셨는데 에어컨 같은 거 점검을 정기적으로 이제 여름 되니까 maintenance check라고 그래요. prolong the life. 자, 여기서 너의 차의 life, 수명을 장기화시킬 것이다. 이런 말인데 정답이 routine이죠. 일상적인. 오케이? common은 흔한 이름. 배동민 뭐 이런 거. 죄송합니다. 오늘 시험에서 동민배 이렇게 나왔잖아요. 전 제 이름 나온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오케이. ETS가 나도 감시하나 말했어요. 자꾸만 배신해가지고. 근데 common, 요거는 흔하다 이런 말이에요. 흔히 쓰이는 재료 이렇게. 자,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드릴게요. 우리 301호 종로에서는 우리 강의실에서 했던 건데, 자, 우리가 regular라는 단어가 있어요. regular는 규칙적인에 굉장히 가까워요. 정기적인, 규칙적인. 자, 그리고 normal이 있어요. normal은 정상. 원래 norm이라는 게 기준 이런 말인데, 표준 이런 말인데 normal이 정상적인 이런 게 가까워요. 자, 그래서 우리가 normal은 뭐랑 좀 겹치냐면 standard하고 겹쳐요. standard가 표준. 오케이? 자, 그런데 regular라는 것은 정기적인이란 말이기 때문에 얘가 뭐랑 겹칠 수 있냐면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루틴이랑 완전히 겹칩니다. 자, 루틴은 명사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김연아 선수가 만약에 다시 컴백을 해서 어떤 피겨스케이팅 컴피티션에 나가서 자신이 준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보여주면 그 프로그램을, 즉 계획대로 움직이는 그 시퀀스, 순서를 우리가 루틴이라고 그래요. 이번 루틴은 참 창의적이네요. 이렇게. 자, 여러분이 아침에 공부를 하려고 일어나서 학원에 갔다가 오후에 운동을 잠깐 했다가 저녁에 또 특강을 듣고 그리고 이런 일상적으로 정해놓은 일정대로 하는 일상생활도 루틴이라고 그럽니다. As a daily routine. 자, 그래서 일상적인, 정기적인, 정기점검 이럴 때 쓰기 때문에 겹치죠. 이 부분이 출제가 되면서 루틴 메인테넌스 체크가 답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레귤러하고 놀마하고 겹치는 부분이 어디냐면 정상 영업시간 할 때, 이번에도 세븐에서 있었는데 normal business hours 하면 정상 영업시간. 이럴 때는 얘가 regular business hours와 똑같아요. 규칙적으로 진행되는 영업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가 regular라는 것은 단골 손님도 돼요. regular customer. 이러면 규칙적으로 오는 분이니까. 자, 아주 중요한 거 하나 알려 드릴게요. 아주 잘 출제가 됩니다. 자, 이게 루틴이 일상적이고 규칙적인인데, 그러면 얘가 뭐랑 겹치냐면 얘네들이 frequent하고 겹칩니다. frequent. 자, frequent가 잦은, 죠? frequent. 잦은 이런 말이죠. 근데 좀 더 regularly 회의에 참석해달라. 이제는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영업사원들은 판매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좀 더 규칙적으로 또는 routinely, regularly 참석해달라. 이런 말은 자주 와달라는 얘기. 그러니까 frequent도 regular하고 겹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알아주세요. 저번 달에도 빈도부사가 빈도를 나타내요. 이런 게 regularly, frequently 이렇게 되면 빈도부사가 3번 나왔는데 이번에도 이런 빈도와 규칙 개념으로 가고 있죠. 이거는 반드시 잘 챙기셔야 합니다. 7월에. 7월 11일이 시험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비장각오로 잘 정리해서 하셔야 되고, 처음에 특별히 7월에 시작하는 분들은 우리가 요번 시험이 쉬었기 때문에 7월 시험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이걸 각오를 하고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임하시길 바랍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alright. 자, 요 문제, 루틴. 요거 중요한 문제니까 알아주세요. 제가 한 가지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만약에 빈칸하고 사이즈가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이 보통 크기로 달라. 이럴 때 regular size라고 그럴까요? normal size라고 그럴까요? 이러면 여기서는 사이즈는 regular라고 그래야 돼요. 이게 보통 크기가 돼요. normal 쓰면 안 됩니다. 왜? normal은 비정상이 아닌 이런 말인데, 여러분 커피를 큰 거 먹는다고 비정상 아닌 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쓰지 않죠.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요번에 루틴 메인테인 체크는 많이 쓰는 말이기 때문에 알아두세요. 선생님, 저는 어휘가 좀 약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되면 일단 처음에 지금 내가 가르쳐드렸듯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 단어의 진짜 뜻을 잘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사전을 참고해서 볼 때는 사전은 그냥 그 단어가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다 열거만 해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고 예문들도 많이 보면서 여러분이 요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그건 혼자는 좀 힘들어요. alright. 자, so far so good. 아직은 여러분 안 틀린 수도 있어요. 자, 이제 틀리기 시작할지도 모르는데, 일단 6번. 이건 제가 너무 좋아하는 어휘인데 왜 안 나오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랬죠. mutually beneficial. 원래 제 아버님께서 배자, 상자, 길자 쓰시는 강남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상처를 입고, 그래서 하버드에서 박사를 하다가 휴학으로 한국에 와서 이 강의를 하다가 너무 행복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데, 저희 아버님 성함에 상이라고 들어요. 서로상. 근데 이게 바로 그 서로상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mutually beneficial이 상호 간에 이로운, 이런 말이에요. mutually beneficial. 이 베네라는 게 좋은이라는 그리스어예요. 말라가 나쁜이죠. 그래서 malfunction이 오작동이고 benefit 이러면 혜택인데, beneficial이 이롭다고 두 국가에 모두 상호 간에 윈윈, 이롭다, mutually beneficial. 제가 이것이 나오기를 10년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나왔죠. 근데 선생님, 그럼 10년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많이 쓰는 말이면 언젠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여태까지 기다렸던 게 또 있잖아. 그래서 5년, 10년, 11년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하나씩 꼭 요즘 출제가 됩니다. alright. 자, 여기서 트레이드 어그리먼트가 deemed 평가받고 있다. 트레이드 어그리먼트, FTA 같은 거가 무역 협상이 양쪽 국가에게 서로 좋을 것으로 해서 mutually beneficial 이렇게 쓰는 겁니다. 선생님, 그럼 이거 요번에 나왔으니까 다음에 안 나오겠네.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오케이. 자, 왜냐하면 처음 나온 거는 몇 번 나오는지 몰라요. 많이 쓰이는 말이면은 한 2번, 3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7번 문제. 오케이. 이 문제를 여러분 틀렸다는 분들이 카페에 있어요. 우리 수강생분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이거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지금 DHB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스쿨이라는 데가 있다고 쳐요. DHB는 우리 배동이 약자예요. 근데 여기서 DHB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스쿨의 선생님들이 강사가 선생님입니다. 우리가 미국에서는 강사, 무슨 교수 이렇게 말을 해요. 가르치는 사람. 이분들이 가르치는데, 여기서 teaches, 이거 없어야 돼요. 그냥 가르친다. 여기서 복수니까. 10개의 수업을 가르쳐요. 일주일에. 그래서 일주일에 10개씩 수업을 가르친다. 보통. 아니면 10시간씩 수업을 가르친다. 이렇게 나오면
자, 이게 이미 있어. 그러면 일주일에 10번씩 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매일마다는 안 되죠. 왜? 여기 이미 써 있으니까 여기다가 매일마다 앞에다 넣으면 안 되죠. 쉼표도 있었는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soon, 곧 이거 시점이고 anytime이 안 돼. 아무 때나. 오케이? 언제든지. 이거는 아직 안 하는 거를 말을 했어요. anytime. 너 언제 밥 먹을 수 있니? anytime. 언제나. 다음 주나 언제나. 이럴 때 쓰는 건데 여기선 지금 매주 한다고 써 있기 때문에 이미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도 안 되는데 자, in many cases 또는 in most cases 이러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는 이런 말로 상당수의 경우에는 강사님들이 일주일에 10시간 정도를 하는 게 이 학교에서의 일반적인 일이다. 이런 말로 당연히 얘가 돼야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everyday, anytime을 제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여러분 스마트하잖아. 생각을 잘하면 되는데 왜 거기서 어벙하게 틀려?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 수업 시간에 안 했다고 이렇게까지 할 거예요? 그럼 내가 뭐 그냥 다 답 순서대로 가르쳐줘 미리? 자, 요거는 뭐냐면 얘네들을 제거한 다음에 요걸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 무슨 말이에요? 시험이 지금 130번대 가면 3, 4개 정도는 여러분이 문제집이나 이런 데서 접하지 않는 그냥 여러분 순수한 실력으로 생각하고 풀 수가 있어야 돼요.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일주일에 이런 거 나오면은 똑같은 거 나오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간장에다 된장품 안 된다. 애니타임 그저께 설명드렸어요. 이거는 이미 정해진 상황에서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제발 다음에는 맞춥시다. 우리 새로운 표현이 나와도 한번 도전해보고 여러분이 그 실력이 있음을 입증해서 보이시길 바랍니다. You can do it. 자, 오케이. 자, 미운 오리 새끼라는 게 있죠. 이게 뭐냐면 다 오리같이 생겼는데 한 놈이 미우면은 걔는 백조일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지금 말씀 맨날 드리는데 파티큘러가 뭐야? 형용사지. 그런데 S가 있어. 이게 말이 돼? 형용사에다 S 붙인 게 뭐 있는 거야 지금. 이때스가 처음 내는 거죠. 자, 우리가 certai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certain 정해진 특정한. certain은 3가지 뜻이 있어요. sure 확실한이라는 뜻도 있고 are you sure? are you certain? 자, 그리고 certain은 clear라는 뜻도 있어요. it is clear, it is certain, it is evident, it is apparent 명백하다. 그리고 certain은 구체적인 정보를 필요로 한다. 이때 여기 들어가는 것이 바로 specific이죠. 딱 꼬집어서 말하는. 그리고 particular입니다. 자, 이거 맨날 말씀드리는 거죠. 자, 지금 펀드를 랜딩하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소프트웨어 회사한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생각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많은 대부분의 은행들은 생각하기를 사운드, 탄탄한 생각이 아니야. 현명한 생각이 아니야. 뭐가? 처음 시작하는 회사한테 대출을 해주는 것은 오케이? 무작정. 오케이? 그래서 소프트웨어 회사에게 펀드를 주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 이렇게 나오면서 until day예요. 여기서 지금 시험 끝나고 나서 바로 하기 때문에 오타가 좀 있어서 양해해주세요. They had a chance to read over. 읽어. 뭐를 읽을까? 비즈니스 플랜, 그들이 가진 사업 계획서의 구체적인 사항들, 이거를 말해야 되죠. 여러분, resolution은 결심이란 뜻도 되고 해결책 이런 말이죠. 우리가 New Year's Resolution이라고 있어요. 새해 결심. 여러분 원래 6개월 전에 했잖아. 지금 까먹었지 뭔지도. 오케이? 담배 끊자 뭐 이런 거. 요번에는 토익을 졸업하자 뭐 이런 게 했잖아. 근데 또 방학인데 또 해야 되네. 그러니까 이번은 진짜 마지막이 될수록 잘 공부하세요. 자, resolution 해결책 또는 결심 이런 말이 되는데 이게 아니고요. particular가 답이었죠. 이게 세부 사항들을 먼저 잘 읽어보고 그 다음에 대출을 해줄지 결정하는 것이 좋은 생각이다 이런 말이에요. 오케이. 자, 첫 번째 문제. Next week 다음 주에 어떤 발명가들이 컨퍼런스를 가요. 왜? 거기서 뭐 할 거야? 자기 아이디어를 사람들에게 뭐하다? 홍보하다. 프로모트. 자, 이것도 어저께 그저께 제가 저녁에 설명을 저녁 8시 20분쯤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아니야, 7시 20분쯤에 오픈 특강에서 300명 왔는 데서 그 안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여기서 광고하다라는 말이 있어. 광고, 홍보하다. 그죠? 광고하다, 홍보하다 해서 요걸 이렇게 좀 넓어가면 advertise하고 똑같아요. advertisement. 그런데 요거를 endorse라고도 그러죠. endorse가 좋다고 인정하다, 광고해주다 이런 말도 되고요. 좋다고 찬성하다 이런 말도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 이렇게 가는 게 있죠. 이게 바로 promote. 자, promote는 승진시키다도 되지만
어떤 것을 홍보하다도 되고 프로모트는 촉진, 육성, 활성화, 무엇을 촉진하다, 육성하다, 활성화하다, 양육하다, 발전시키다 이런 것까지 됐어요. 육성하다, 도모하다. 그래서 프로모트의 판매량을 촉진하다 이것도 되고요. 좀 어려운데 자, 자기 아이디어를 잠재 투자자나 상대방에게 자기 아이디어를 프로모트하다 이것은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광고하다 또는 그쪽에게 자기 아이디어를 소개하고 그쪽에게 설득시키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을 프로모트라고 해요. 단순히 광고가 아니라 요게 이제 뒤에서 두 번째 문제에서 상당히 좋은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프로모트의 범위를 좀 넓게 가야 되기 때문에 홍보, 육성, 내세우다 또는 활성화시키다 이런 말이 될 수가 있죠. 어필 같은 건 일형식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10번째 문제를 볼게요. 10번째 문제에서는 The result of the survey, consumer preferences. 자, 이 저번 달에 스테이크 소스의 베리에이션 나오면서 다 틀렸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소이 소스인가 뭔가 소스 나오고 이런 거 음식이 좀 나왔는데 어떤 소비자들의 음식에 대한 그런 프레퍼런스가 또 이번에도 나왔죠. 설문조사의 결과는 turned out to be 꽤 어땠다 이랬는데 what we expected 이게 원래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전치사 to를 썼어요. 이게 what이 명사수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전치사 to랑 쓰는 걸 고르려니까 contrary예요. contrary to 우리가 원래 예상했던 것과는 정반대였다. on the contrary, contrary to, in contrast 이런 것들을 그저께 우리가 학원에서 제가 가르쳐드렸습니다. 써드리고 on the contrary 여기서 꽤 반대였다. 즉 결과가 우리가 예상하고는 반대였다 할 때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게 제일 어려운 어휘 중에 하나였지만 여러분이 오히려 이거는 좀 맞췄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요번에 시험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복잡한 것들이 없었고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이 어휘의 필드를 좀 안다면 맞출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사실은. 자, 생활영어. 오케이? 생활영어. debris가 이제 찌꺼기나 잔해 이런 거죠. 우리가 수업 시간에 residue도 하잖아요. 찌꺼기. debris는 이 파편이나 이런 거요. 그래서 헬리콥터가 사고가 나서 추락을 하면 거기서 잔해 같은 걸 debris라고도 그러고요. 그 다음에 스테인이 얼룩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닦는 것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이 나왔는데 부드럽게 dabbing 해라. can be dab 하면은 이렇게 두드리는 거야. 이렇게 화장하듯이. 그리고 damp cloth. 축축한 천으로.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시험 보면서도 우리가 보통 수업 시간에 이런 거 하거든요. dab 이런 거 세븐 할 때. 이런 거 많이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이 damp cloth가 나오면 이게 moist rag라고도 그러는데 rag가 걸레.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자친구한테 your lips are 한 다음에 humid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다 비슷한 것 같지만 humid는 습하다. 자, moist라고 그래야 돼요. moist. 촉촉하구나. 이게 입술이 촉촉하구나. 이럴 때 쓰는 거고 wet는 젖었네. 이런 거고요. 너 침 흘렸냐? damp는 축축하다. 이러니까 이거 안 되죠. 그런데 토익은 이걸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천 같은 데 있으면. 그래서 moist cloth, wet tissue, damp cloth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씀도 드리곤 했어요. 재밌어서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자, 생활영어들을 우리가 조금씩 근데 이게 생각보다 모를 때는 굉장히 많을 것 같지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알아두는 게 필수라고 생각이 돼요. 자, turbo 꼭 알아두세요. 자, 지방에서 지금 이거 보시는 분은 turbo 이거 내구성 있는 자 내구적인 제품 perishable 시간이 지나면 상할 수 있는 작년 재작년에 계속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은 다 이렇게 말해요. perishable 여기 s 붙이면 뭐가 될까요? 명사가 됩니다. 오케이? 우리가 valuable 이런 것도 valuable이 귀중한 애죠. 근데 s 붙이면 귀중품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까도 여러분이 particular가 형용사잖아. 근데 여기서 particulars 했을 때 이게 명사도 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줘요. 그렇죠? 어떻게 형용사에다가 s를 붙이겠어요. 그렇죠? sturdy 튼튼한 잘 부서지지 않는 튼튼한 fragile 깨지기 쉬운 bulky 부피가 많이 나가는 그리고 compact가 소형 공간을 차지하는 이런 말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어휘들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무료 인강과 여러 가지 활동으로 여러분을 알려드리고 있어서 정말 행복한데 자, 그거 다 챙겨서 들으시길 바라요. Alright. 자, 최근 추세 중에서 50번에서 52번에서 제목에 undamaged된 물건을 반품하는 방법에서 파6에서 나왔어요. 자, in the event of 하면은 뒤에 명사를 써요. 비상사태의 경우. 이때 of를 동격의 of라고 그래요. 비상사태라는 명사와 사건이라는 이 명사가 동격이 돼서 비상사태의 경우에는 이런 말이 됩니다.
자, 그런데 that이라는 명사 접사도 이런 명사하고 동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in the event that there is an emergency 이러면 비상사태가 있는 경우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in the event of에서 of가 전치사니까 명사만 쓰는 거고요. in the event of rain, in the event of fire. 오케이? 그런데 in the event that 이러면 주어 동사를 써야 되는 이유는 얘가 명사절을 만드는 접속사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만큼이 명사절이 돼야 되기 때문에 in the event that there is an emergency, in the event that there is rain, in the event there is a fire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얘랑 동격이 돼서 주어 동사를 쓰는 거죠. 우리가 보통 in the event that이 접속사라고 배우시는데 그것은 that이 명사절 접속사예요. 오케이? 그냥 접속사가 아니라. 자, 이번에 시험에서 이걸로 시작하는 문제였죠. in the event that 이렇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 in the event that 고객이 만족하지 않는다면 이랬어요. not please로 나왔어요. 근데 제가 기출 변형 문제니까 변형이죠. 이렇게 바꿨어요. 자, 그들은 만족하지 않으면 동봉된 레이블을 사용해서 반품할 수 있다. 이런 말인데 뭐를? 만족하지 않은 물건이죠. 그러니까 원치 않는 에서 unwanted 얘를 써야지 되는 거죠. 오케이? defective 쓰면 안 돼요. 결함 있는 물론 결함 있을 때도 반품할 수 있지만 아까 제목 자체가 망가지지 않은 것도 반품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그때 unwanted 이걸 넣어주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기존에 나오지 않았던 단어죠. 근데 제가 이거 맨날 말씀드리는 건데 unwanted solicitation이 뭐라 했죠? 원치 않는 독촉. 그렇죠? 보험 들으려고 막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모른 전화에서 와서 보이스피싱 하는 걸 때 아니면 카드 로나라고 막 그럴 때 이게 unwanted 원치 않는 독촉 이런 거예요. solicitation unwanted 원치 않는 우편물 이럴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제품을 반품할 수 있다 해서 얘기가 되죠. 자, 제가 여기서 여러분한테 확실하게 전달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보통 본 적이 없는 단어죠. 아까 in many cases도 그렇고 그리고 unwanted도 그렇고 자, 본 적 없는 단어지만 이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존에 있는 실력으로 이런 거 맨날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보는 거 빼고 나머지를 문맥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앞으로의 추세가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영어적으로 접근하세요. 왜냐하면 이때 쓰는 계속해서 이번에 안 어렵지만 그래도 나름 변별력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어휘들을 창의적이게 가려고 했어요. 내가 보기에는 과거에 좀 어려웠죠. 최근에 5월 9일날 이럴 때 너무 어려우니까 아마 원성이 많았나 봐. 그래서 안 어려우면서 새롭게 창의적으로 가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많이 맞췄을 거야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때서 모르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 학생들이 옛날하고 다르게 영어를 좀 잘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좀 외워갖고 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형평성이 좀 어긋나다고 ETS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3국에 있는 친구들은 영어를 우리나라 친구보다 더 잘해도 점수가 더 안 나오니까.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하다 해서 이 친구들이 이제 찍기식이 안 되게 하려고 응용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서 또 다른 나라 애들도 힘들어지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비해서 좀 과거에 나왔던 패턴하고 좀 다른 느낌의 어휘로 난이도는 똑같이 하려고 하다가 이제 지금 이렇게 됐는데 거기서 ETS가 잘 못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 청년들도 외국에 있는 웬만한 애들만큼 영어를 잘한다는 것을 이제 요즘 애들은 그렇다는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요번에 너무 쉽게 낸 거예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it's okay. 나 혼자 걱정할 테니까 여러분은 문제 풀 때 뭐를 해야 돼요? 요런 단어들 있죠. 평소에 다 접할 수도 있지만 좀 창의적인 상황에서 쓰일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같이 알아두셔야 되지 맨날 시중에서 베스트셀러라고 막 그런 것들을 그냥 달달달 외우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오케이? 자, alright. 마지막 질문에서 코드나 뭐 부품이나 벨트나 이런 것도 같이 반품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앞에서 말한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받는 게 디스였죠. 이러한 것들은 반품이 같이 돼야지 환불해 준다. 요즘 시험의 대세가 디스예요. 앞에서 말한 똑같은 거 단수는 디스, 앞에서 말한 똑같은 거 복수는 디스. 그래서 이 두 개가 너무 중요하니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제 인간 같은 거에 참고로 보시면 원, 도즈 이런 거에 대해서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드리고 이것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정립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보면은 제가 이렇게 이 강의들 같은 것들을 해드리는 것을 어떤 상업적인 목적에서 하는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맞아요. 상업적인 목적도 있죠. 왜냐하면 내가 내 강의를 지키고 계속해서 대한민국 넘버원으로 유지하려고 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제2의 목적이고 제1 큰 목적은 여러분이 제대로 영어 공부해서 우리나라를 좋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런데 우리나라 학원가는 아직은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굉장히 상업적이고 돈밖에 모르는 그런 느낌을 저도 느낍니다. 그래서 너무 속상합니다. 어른들이 잘 못하고 있어서. 여러분이 그래서 거기서 근데 똑똑하시니까 많이 안 속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빨리 제대로 공부를 해서 실력을 키워서 여러분이 두 발로 우뚝 서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파트 7에서 캐나다에서 무슨 회사가 있어. 기억이 안 나는데 트럭을 배달하는 그런 일정이었죠. 표가 있었어요. 자, 킹스턴이 답이었어요. 왜냐하면 두 번째 배달하는 위치가 월요일에서 화요일로 바뀔 거가 킹스턴이거든. 자, 어떤 퀘벡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가게들의 배달하는 스케줄표가 위에 있었고, 자, 공휴일이 월요일이라서 다 하루씩 밀어준대. 그러니까 월요일 배달은 화요일날, 화요일 배달은 수요일날. 근데 원래 금요일은 배달이 없는데 특별 배달을 요청해 들어오면 가는 건데 그때가 목요일날 하기 때문에 아래 이메일 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이메일 받는 사람이 특별 배달을 요청했나 봐요. 언제냐? 그때가 7월 5일이었어요. 우리 시험 볼 때랑 좀 맞췄죠. 7월 5일이었는데 그때는 목요일날 배달해야 되는 사람들 배달해줘야 되니까 이번 주에는 특별 배달 못하니까 다음 주 12일날 하자. 이런 게 나왔었죠. 그거 말고도 보면은 이거는 영어 시험이야 아니면은 무슨 IQ 시험이야 뭐 이런 느낌이 날 정도로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 토익은 단순히 영어의 표현 얼마나 많이 하냐 이게 아니라 정보를 많이 있을 때 그걸 잘 소화시키는가 그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이것은 그 부분들에 나온 관계 있죠. 다 여러 가지 표나 이런 것들 이해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 월요일 공휴일에서 모든 배달이 하루씩 뒤로 연기돼서 특별 배달 불가능해서 킹스턴에 있는 가게가 요청한 스페셜 배달은 7월 10일 나온다. 아까 내가 말씀드린 거고 마무리는 상사에게 요청을 꼭 승인받아라 이런 말이 나왔었죠. 이거 말고도 여러분이 우리 카페 dhba.com 여기 있죠. 여기로 가셔서 여러분이 궁금했던 거 물어보시면 제가 이제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요. 저도 머릿속에 기억이 나니까. 자,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파트 1. 최근 자주 출제되는 어휘들을 알아서 공부를 하는데 제가 요번에 ETS 공식 문제 600 돌파 이것을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특혜가 와서 혜택이 와서 거기다가 제가 많이 제 지식들도 같이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꼭 알아야 되는 어휘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파트 2는 요번 시험은 고전적인 유형들이 많았죠. 그래서 특별히 조동사나 대명사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는 그런 짧은 어휘들을 습관화시키는 게 매우 중요했고요. 파트 3, 4는 과거에 나온 내용들만 다시 출제될 것을 기대하지 말고 좀 창의적으로 가셔야 된다는 것을 아까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가 공기로 간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걸. 자, 네 번째 파트 5, 6는 잘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인 관계대명사절 또는 명사절 접속사 또는 접속사하고 의문문 이런 거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도 보여주셨지만 어떤 어휘 문제를 풀려고 해도 가운데 그 관계들 이런 것들을 잘 계산한 다음에 풀어줘야 되니까 그렇죠. 기초 지식을 얻어야 되는데 자, 이번에 내가 기초반 시작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때 기회 되면 오시고요. 그런데 제가 보면은 기초적인 문법 있죠. 의문사는 뭐고 복합관계 부사는 뭐고 복합관계 부사는 부사절밖에 안 되고 의문부사는 명사절밖에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몰라요 사람들이 선생님들도.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를 잘 하시기 바라는데 그래서 기회가 되면 저한테 배워줬으면 좋겠습니다. 파트 7을 잘하기 위해서는 흥미롭게 기사나 편지를 읽어서 복잡한 날짜나 사람들이 나왔을 때 그거를 여백에 정리하는 습관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주 많은 등장인물들과 시점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 시험에서 그걸 분명히 느끼셨을 겁니다. 자, 정확하게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여러분 정확성과 그리고 신속성을 가지고 스피드 있게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가시기 바라면서 이번에 6월 강의는 마치고 다음 시험 7월 11일 그리고 7월 두 번째 시험 그때도 정답 및 이것들에 대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 저 배종희의 소견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밤 되세요.